경제 지표에 대한 질문인데, 이제 이 질문이 저는 제일 재밌었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재밌었던 질문이죠. 제 수업을, 그러니까 이제 책을 몇 번 정독을 하고 사계절 수사법을 직접 자료를 찾고 구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 지표를 바탕으로 계절을 구하고 여기에다가 업종별 수익률을 구해봤습니다. 생각한 거가 좀 되게 달라졌는데 왜 그럴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과거 자료도 분석을 하고 싶은데 좀 힘이 듭니다. 이거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았죠. 그래서 이제 댓글을 달았던 이유가 이제 이 자료를 만든 걸 보고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아주 50만 년 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인생을 살고 있는데 우리 이제 머리는 되게 이제 고대에 가깝죠. 머리는 고대에 가깝고 저는 되게 이제 그 몸이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몸이 고대면 머리가 중세 정도쯤 되나? 그 정도 될 것 같고 손은 이제 거의 현대죠. 최근에 최고의 이제 시스템들을 쓰니까. 그래서 엑셀을 갖고 이렇게 계산하는 것들을 이제 보고 난 다음에 정말 좋은 자료를 갖고 좋은 분석을 잘 했구나. 근데 몇 가지 이제 틀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정해주면 이 자료가 좀 레벨업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채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인테라고 하는 분하고 그 닉네임 인테라는 아이디를 쓰신 분하고 제가 메일을 이제 몇 번 주고받고 통화도 몇 번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표를 보는 방법이 좀 되게 중요한데 무엇을 우리가 이해하고 어떤 이제 좀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비슷한 질문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를 내다보고자 과거 ISM 지수와 근원 소비자 물가 S&P 500 지수를 가지고 차트를 그렸다. 그런데 2016년도 전후에 고물가 부근인데 계절을 도대체 어떻게 나눠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이제 가장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절만 알면 상품을 투자를 하는 것들은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겨울에 텔레콤 유틸리티가 상당히 안 좋았다가 아니라 상당히 좋았었어요. 자, 하우스 뷰를 보면 제가 이제 이 하우스 뷰를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3개월에 한 번씩 자료를 이제 쭉 올립니다. 올리고 미국에 대한 걸 쭉 써놓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2018년 11월 달부터 미국은 겨울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계절을 이제 저는 이렇게 집어넣고 이 계절에 대한 생각들이 다를 수 있고 이 계절이 왜 나오게 됐는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2018년 12월 달부터 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그럼 다시 이제 여기 들어와서 그 당시 이제 그 통신주 TAWK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ETF가 있고 그 다음에 UTSL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UTSL 보여드릴게요. UTSL을 보면 최근 5이어 수익률 해서 2018년도가 이 정도쯤 돼 있었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2019년도 말 2020년도 초까지 얼마 올랐는가 하면 여기 한 20달러 정도, 25달러 수준이 한 50달러까지 넘어섰으니까 수익률이 거의 한 100% 가까이 났죠. 그러니까 겨울에 이 자산들이 좋았던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절만 알면 좋겠네. 그럼 게임은 끝나는 거네. 여기까지는 일단 온 것 같습니다. 끝까지는 왔죠. 자, 그럼 계절만 알면 여기까지는 올 수 있겠네 라는 것이 왔는데 그럼 이 계절을 맞춰야 되는데 제가 잘못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오류인 거 고치는 거 이걸 첫 번째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제 지표를 보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표를 볼 때 지표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지표는 모든 시계열 데이터 모든 타임 시리즈 데이터는 트렌드, 사이클, 시즈널리티, 일레귤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 없냐 하면 그러니까 추세, 순환, 불규칙 변동을 하니까 이 중간에 계절성 요인을 제외냅니다. 이제 없애는 거죠. 없애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이제 뭔가 하면 요걸 찾아야 돼요. 요거를. 그러니까 봄이다, 여름이다, 가을이다 이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저한테 왔었던 자료는 뭐가 있었는가? 계절 확인하기가 첫 번째는 이제 이런 식으로 왔어요. 요것도 좀 약간 달랐는데 그러니까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요 자료가 없었어요. 이 자료가 없었었는데 왜 이제 이런 자료가 없었었냐 하면 일단 자료를 볼 때 자, 현재 우리가 바라보는 자료는 어떤 자료들인가 이런 자료들입니다. 자, 한국 거로 보여드릴게요. 자, 한국의 지표를 보면 여기에 2020년 10월, 2020년 10월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자료를 작성을 할 때 이걸 2020년 10월로 봐야 되느냐 안 그러면 현재 달인 2020년 12월로 봐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전 이건 2020년 12월로 봐야 된다라고 이제 그때 그분한테 제가 설명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태양이 있지 않습니까? 태양이 빛을 2020년 10월 달에 쐈어요. 근데 태양 빛이 언제 도달했는가 하면 지구에 2020년 12월 달에 도달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무슨 자료를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가 하면 여기 도달한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2020년 10월 달에 출발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달한 시점이 2020년 12월이면 2020년 12월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자료를 작성을 할 때 이 지표가 2020년 10월달 자료를 한다 하더라도 그 지표를 어디에다가 체크를 해야 되는가 하면 여기 2020년 12월 달에 체크해야 되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런 식으로 이 지표들이 이렇게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걸 이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그래서 이한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들을 자세히 다시 보시면 어떤 식으로 자료가 만들어졌는가 하면 자료가 만들어지기를 이 자료를 뭐라 만든가 하면 여기가 2020년 11월에서 나왔죠. 2020년 11월 이번 달 자료는 뭔가 하면 이게 지표가 요 지표입니다. 이게 2020년 12월 달 자료라고 저는 표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구에 도착한 날짜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통상적으로 경기 지표는 어느 정도쯤 차이를 보였는가 하면 경기 지표는 평균적으로 2달 정도쯤 차이 납니다. 전 세계가 다 비슷하고요. 그 다음 물가는 어느 정도 좀 차이 나는가 하면 한 달 정도 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 것이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오류로 이제 하나가 있었으니까 그거 하나 체크를 하시면 되고, 체크.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지표를 찾아서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걸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는데, 예를 들어서 계절을 얘기를 할 때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이 뭔 하나만 딱 보고 얘기를 하면 좋겠죠.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는데 CFA 교재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모자이크 시어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자이크 시어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그림을 다 완성을 하고 나서 보니까 어떻더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지표는 모자이크를 만들면 이것이 정확하게 이해될 확률이 되게 높은 거라는 거예요.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뭔 뜻인가 하면 지표를 볼 때 이렇게 만든 이유는 뭐냐 하면 하다가 보면 뭐가 나오게 되는가 하면 야 이제 요거죠. 쭉 나오는데 통화정책은 금리 인하고 재정정책이 확장인데 재정정책이 뭐 이제 여기 축소가 돼야 되는데 봄이면 축소가 돼야 되는데 지금 축소되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느 지표를 보면 봄이고 어느 지표를 보면 겨울이고 어느 지표를 보면 여름이고 어느 지표를 보면 뭐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표들을 찾아내는 것이 목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표를 볼 때 뭘 봐야 되는가 하면 딱 하나의 지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표를 갖고 모자이크를 만들어서 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맞아요. 첫 번째 그렇게 보시는 것이 맞아요. 자, 그 다음 지표를 볼 때 제가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경기 지표를 볼 때 어떻게 볼까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온 자료는 그래서 이제 이 자료는 사라졌고 새로운 자료는 끄트머리가 맞아졌습니다. 드디어 끄트머리가 이렇게 맞게 떨어졌죠. 맞게 떨어졌습니다. 자, 지표는 경기 지표는 일단 두 가지만 보세요 라고 제가 얘기했고 물가도 두 가지만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 정도 자료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경기 지표에 보면 지금 미국의 PMI 지수가 57.5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OECD 경기성 지수는 98.88 이렇게 돼 있습니다. 98.88. 자, 이 중에서 무슨 지표를 보는 것이 맞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PMI는 50 이상이면 플러스로 주고 OECD 경기성 지수는 지난달에 비해서 상승하면 요거죠. 지난달에 비해서 상승하면 플러스면 플러스 안 가면 마이너스로 돌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건 이제 이런 얘기인데 지표를 보는 데 있어서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이게 OECD 경기성장 지수예요. 자, 지표를 볼 때 뭐가 있냐면 위로 올라서는 것이 있고 50 이상인 것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는 절대적인 거고 하나는 상대적인 겁니다. 그 제가 책에도 그런 걸 적었는데 계절로 본다고 생각을 한다면 날씨가 따뜻해져 가는 것은 봄이지만 실제 온도는 봄 온도보다 가을 온도가 더 높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을에 춥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름 다음이기 때문이고 봄을 따뜻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겨울 다음이기 때문이다.
그럼 주식을 살 때 경기가 좋다고 얘기하는 것은 봄, 여름입니까? 안 그러면 여름, 가을입니까? 답이 봄, 여름이잖아요. 그죠? 봄, 여름. 그러니까 지표는 뭐가 더 좋은 지표인가 하면 50 이상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상승 추세, 이게 하락 추세라는 거죠. 하락 추세, 상승 추세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네, 박지호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데 OECD 경기생 지수는 그래도 그나마 이게 스무딩해요. 스무딩하다는 건 뭔 뜻인가 하면 PMI 지수랑 비교하면 딱 나타나는데 이게 PMI 지수거든요. 이것도 보면 사실은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가 하면 그림을 원래는 이게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죠.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사실 보면 여기가 201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는 상승이고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까지는 하락이니까 실제 이걸 보면 우리가 판단하기가 더 좋은데 실제로 이거는 이렇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려운가 하면 이것도 저도 당연히 마찬가지인데 여기 있을 때 과연 이것이 이렇게 횡보할 것인지 알고 이렇게 있을 때 이게 떨어질 것인가를 아냐는 거예요. 모른다. 그래서 이걸 보는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하면 3개월 연속 하락하면 하락이라고 보자라고 하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마치 제가 하이드 스프레드를 볼 때 데일리로 해결이 안 되면 위클리를 보자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이 지표를 볼 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제가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오늘 드리겠다 그랬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걸 볼 때 일단 이렇게 보기는 보는데 실제로 이렇게 디지털처럼 이렇게 포맷을 만들어서 상승 하락 이렇게 적으면 너무 쉽잖아요. 근데 세상이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이 부분 약간 더 복잡해요. 그래서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자, 다시 볼게요. 제가 이 계절을 찾아내려고 엄청나게 마음에 대한, 그러니까 신경을 되게 많이 쓰는데,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11월 달에 제가 이걸 하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더 전에 하락이라고 얘기했었으면 제가 채권을 사고 UTSL을 사고 하는 시기가 좀 더 앞당겨졌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뒤로 이제 해서 2018년 11월 달쯤에 산 이유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이때쯤 돼서야 그게 제가 판단이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번 거 가지고 해볼게요. 자, 이번 거를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경기지표, 물가지표, 계절지표뿐만 아니라 실적 모멘텀 지표도 있고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지표도 있는데 이 실적 모멘텀 지표하고 이 경기지표가 약간 좀 비슷하겠죠. 자, 그러면 그 당시 상황으로 다시 돌아서면 어떻게 됐냐면 밸류에이션을 본다면 미국이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실적이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실적 부분만 보자라고 하면 그 실적 부분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실적이 2018년도 10월 달쯤 이 정도쯤인데 실적이 레벨업 하다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실적이 이렇게 사실 이게 지금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적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뭐가 나왔는가 하면 지표를 볼 때 뭐를 다 봐야 되는가 하면 여기 들어와서 지표를 볼 때 OECD 경기성장지수도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하락하기 시작했고 PMI 지수도 정체됐다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무렵에 이 정도쯤 딱 됐을 때 뭔 일이 생겼는가 하면 기업 실적도 뭔가 약간 그 생각보다 좋아지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저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결국은 저는 뭐런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경제는 나빠지기 시작하고 있네. 지금 현재 그런데 금리가 높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을에서부터 시작해서 경제는 나빠졌고 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하고 하니까 이렇게 가고 있어. 이렇게 판단을 제가 내리게 됐던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 건가 하면 지표를 볼 때 경기지표하고 이런 류의 것들을 디지털로 하는 것이 의미가 있냐? 전 디지털로 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서 의외로 뭔 그림을 항상 그리는가 하면 항상 이 그림을 보고 한참 동안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경기생 지수가 어떤 상황에 와 있고 PMI 지수가 어떤 상황에 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실적이 어떤 상황에 와 있다, 이걸 이제 보는 겁니다. 왜 이걸 보느냐 하면 항상 비슷한 상황과 약간 다른 상황이 동시에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2010년도 이슈는 영국의 EU 탈퇴라든지 유럽의 어떻다, 중국의 어떻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 달라지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디지털처럼 0, 1 이렇게 간단하게 물리학적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어요.